KBS 내부 게시판이에요. 사내 게시판은 비판글로 부글부글이에요. 조국에 유리한 보도만 하라는 거냐. 회사가 우리를 기레기로 만들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유시민 그 누구를 의식한 조치냐. 공영방송이 유튜버 한 명에게 무릎 꿇었다. 자,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인 사회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시민이 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하면서 시대 정신을 앞세운다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도변할 수 있다. 지금 KBS 내부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행태는 파시즘이다. 왜냐? KBS가 결과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KBS 기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학자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 공영방송인 KBS가 한 개인의 조국 옹호 방송에 굴복했다. 이제 국민의 방송이라 할 수 없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교수. 극렬 지지자들 공세에 공영방송을 굴복시킨 행태. 전체주의 사회로 간 남미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민주주의 퇴보 징후라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희정 장관님, 아니 연 6천억이요? 네. KBS의 운영이 영 6천억 원에 우리의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데 유시민 씨 한마디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유시민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네요. 세다. 대단하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영방송 KBS만 얘기하고 있는데 유시민 일가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장악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유시춘 이사장이 교육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자녀 관리나 이런 거는 검증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유시민의 누나, 즉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을 밀수한 걸로 징역형을 받은 게 검증 과정에서 덮이고 그냥 EBS 이사장이 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EBS에서 뭐 김정은 찬양하는 교구 만들고 뭐 세계 최연소 뭐 지도자라는 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학부모들을 기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EBS에 대한 영향력이 저 일가가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어머, 더 큰 공영방송 KBS까지. 그러니까 KBS, EBS 둘 다 우리 수신료로 운영되는 유이한 두 개 방송인데 그걸 남매가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딱 방송에 나와서 그냥 KBS라고 그러면 KBS 누군지를 언급 안 하고 KBS 얘기를 하면 그게 집행부일 수도 있고 뭐 경영진일 수도 있고 기자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콕 찍어서 내가 CEO라면 사장이라면 하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너 내가 보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예. 그냥 KBS라는 약간은 중립적이고 집단적인 KBS를 언급한 게 아니라 딱 사장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바로 그 사장이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전에 미리 이렇게 될 거를 사장하고 미리 정보를 했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해도 들을 만큼 뭔가 가불관계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유사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던 날 여당인 민주당 산하의 양정철 원장이 그러니까 실세 원장이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민주연구원장에서는 법원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역시 김명수 대법관 이름을 이 짧은 보고서에 6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관 당신 사법개혁하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하느냐라고 역시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조국 일과 관련돼서 구속영장 친 게 정말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사람은 100%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데 그 0%에 해당되는 일이 일어나요. 기각이 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양정철 원장도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학술적인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딱 언급을 하니까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장관도 KBS 사장을 딱 언급을 하니까 KBS 사장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중립적으로 그냥 당신들 기관들 잘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 목줄을 제가 김영준 선배님 계셔서 뭐 이렇게 합니다. 딱 이렇게 펴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적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게
너야, 널 보고 있어. 이런 게 두 가지 장면에서 오버랩이 돼서 막 저기 이 두 분은 섬뜩하게 느꼈는지 아닌지 기쁜 마음으로 하셨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만 보고 있는 다른 기관장이나 이 정권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섬뜩할 것 같아요. 섬뜩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기자 출신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동아일보로 입사해서 신문기자 하면서 채널A 방송국 앵커하면서 지금도 메인 뉴스 김진희가 한다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부도 취재를 했고 기자가 어디에 소속이 돼서 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재 시간이 겹쳐질수록 기자가 만나고 있는 취재원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취재원들과의 깊어진 관계에서 듣는 이 정보의 어떤 정확도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일선에서 취재하던 기자들한테 너 마이크 내려라. 이제 거기서 손 떼. 라고 한다는 건 새로운 기자들이 온다 해서 전에 기자들이 하고 있었던 그 어떤 취재의 깊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력화된다는 거죠.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과 김관섭 변호사님. 네. 취재 기자들, 법조팀 기자들을 취재선상에서 배제한다는 건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큰 일이라는 거죠.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부 이제 법조팀에서 이 기사를 이제까지 써왔고 이제 그런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자신들이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진상조사위를 꾸리겠다는 것 자체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 꾸려서 문제가 있는 걸 바로잡고 징계할 건 징계하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취재팀을 꾸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보도 취재와 보도는 사회부 거기에서 이제 법조팀이 주로 많이 이 취재하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배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취재가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취재를 하겠다.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이전에 취재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도 뭐 방송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굉장히 많이 눈여겨 보는데 KBS 보도를 보면 이제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언론에 비해서는 이제 소극적인 그런 방향이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KBS가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검찰과 유착관계에 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알릴레오에서 또 유시민 작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황당했다. 네. 오히려 KBS가 좀 더 조국 장관 사태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시민 작가의 이제까지 저는 이제 TV 토론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분의 좀 약간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독특한 의견을 굉장히 팩트처럼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팩트처럼 이 얘기하는 것이 본질을 흐리게 되고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재주가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평소 때도 했는데 지금 KBS와 관련된 유착관계도 사실은 저 녹취록에 만약에 김경록 씨는 굉장히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증거인멸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이잖아요. 그럼 코링크 피의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본질은 흐려진 거죠. 예. 그리고 KBS하고 검찰하고 유착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30%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KBS에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또 취재했던 사람을 다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풍겨서 사실은 이 방향 자체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이것들이 다. 그렇죠.